김정수의 절대 전략 시간입니다. 현재 지수는 개장한 지 30분 만에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면서 양대 지수 0.5에서 0.7% 오름세입니다. 김정수 전문가의 전략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전문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황지 사이에서 시속 게임이 굉장히 화려하게 종목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고 프레임을 잘 잡아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주실까요? 네, 배터리 바이오 제약 공략 우선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주와 바이오주 바닥을 확실히 잡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바닥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종목들마다는 보이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제 능력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부터 전달해드리고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과 관련된 기준을 한번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예, 코스피 지수는 2248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2500에서 현금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일정 현금 관리 의견, 그다음 수익 병행 의견을 좀 드렸었다가 그리고 나서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게 저점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이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기준만 좀 세우면 되지 않을까. 어떤 기준이냐면 2320은 우리가 꼬리의 기준으로 봐도 되겠다. 코스피 지수 2320은 꼬리의 기준으로 봐도 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모르는 건데요. 2320은 회복된다라는 관점으로 어떻게 내가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할 거고 어떤 강한 종목 쪽으로 내가 관리를 할 거냐. 이걸 좀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이고 2320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휘청거렸을 때의 밸류입니다. 근데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질 걸로는 예상이 다 되고 있지만 치킨 게임은 끝났잖아요. 반도체 치킨 게임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휘청거렸을 때의 밸류면 꼬리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2248에서 저점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2300에서 2200대까지의 전략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200에서 2100까지로 만약에 떨어졌을 때의 전략. 요때의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A, B로 나눠서. 그러니까 2200에서 2300대 사야 될 주식 우선순위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빠졌을 때 B에서 샀었을 때 전략. 그래서 A 구간. 2200에서 2300은 좀 최대한 지수 관련 대형주군으로 대표주급으로 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하고요. 만약에 2200이 깨져서 2100까지 가면 그때는 가벼운 주식들이 완전 쏟아졌을 때, 툼에 나왔을 때 그때 사는 전략을 제시를 하고 만약에 A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 회복되는 거 보고 그때 이제 가벼운 주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는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세우면 될 것 같고 이유는 뭐라고요? 반도체 산업이 휘청거릴 때의 밸류다. 근데 반도체 게임은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이건 좀 꼬리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때 추세 대응이 아니라 우리는 장기 하단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죠? 자, 이제 종목을 한번 가볼 텐데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종목들은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된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전략 하나가 있는 거고 가격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당한 기업. 은 아주 싸게 투매 때만 사는 전략을 또 다시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금리 5% 기준으로. 그래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되는 대상이 첫 번째가 저는 배터리를 보는데 여러분들한테 배터리로는 제가 LNF 가격을 그때 한 22만 원 정도 됐었나요? 그때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가격대가 있었어요. 22만 원에 사지 말고 그죠? LNF는 좀 밸류를 좀 다운시켜야 된다 해서 이제 제시했던 가격대가 이제 17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14만 원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14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LNF가 양극재 캐파 투자를 하지도 않았었을 때, 그러니까 배터리로서의 어떤 사업을 하기도 약간 부족했었을 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기대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7만 원 정도에서 이제 한번 걸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되어서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NF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여태까지 테슬라 쪽에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던 이 프리미엄만 빼면 된다. 그래서 그 자리가 17만 원 정도로 제가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 자리가 결국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5만 원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될 게 21만 원에서 22만 원을 잡아먹지 못하면 이것도 그냥 기술 반등으로 받아야 된다. 14만 원 자리가 열린 게 아니라서 이것도 좀 박스권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쪽이 순수 배터리는 아니지만 케미칼에서 이제 양극재 쪽 관련된 사업으로 좀 주력을 좀 바꿔가려고 하고 있는 LG화학 같은 이런 훌륭한 기업들은 우리가 첨단 소재, 그죠? 예, 첨단 소재 이게 한 매출의 한 16%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양극재가 주력이 돼야 될 텐데 이 양극재가 아직 매출 비중이 한 2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기여도는 30%를 넘어선 지가 작년도 그 3분기부터 확인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양극재가 주력으로 좀 부상이 되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기다렸다 다시 공략을 하자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고려아연하고 좀 합작사하면서 배터리 전구체 관련된 부분도 키우고 그다음에 그 미국 아베오 인수하면서 나스닥 상장사 인수하면서 LG화학의 어떤 이 케미칼에 의존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성장 동력을 좀 바꾸기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이런 좀 체질 개선이 나타났었던 이런 어떤 경계선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싸게 살 수 있겠다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한 50만 원대 저는 중후반이라고 좀 봅니다. 요번에 한 59만 6천 원인데 요번에 첫 번째 반등이 나오면은 그건 뭐 놓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두 차례 조정이 더 나온다면 LG화학도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되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제작 역할을 좀 했었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좀 드렸을 겁니다. 저점은 모른다. 저점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가 싸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 이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은. 그래서 이전에는 35에서 37만 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는 배터리 캐파가 155기가와트시가 기준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255기가와트시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장을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 255기가와트시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다 보니까 이 밸류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걸 좀 밸류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48만 원 정도 어떻게 담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를 이미 이제 해야 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고 삼성 SDI도 60만 원대는 별로 매력은 없지만 50만 원대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삼성 SDI도 이제 전 공략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쪽을 바라보게 되면 바이오 제약은 좀 대형주급보다는 중형주급에서 고개를 좀 드는 주식들이 좀 보이는데요. 먼저 이제 레오캠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대규모로 하면서 꺼져가던 불씨에 불을 지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한 35,000원대에서 이제 레오캠 바이오가 이제 암젠한테 1.6조 기술 수출하면서 분위기를 좀 터닝포인트를 시도를 좀 했었잖아요. 이 레오캠 바이오는 원래는 이제 합성 신약을 제외하고 ADC 플랫폼으로 완전 사업방을 바꾼 지가 2020년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걸렸을 때 2020년도 3월달부터 사업방이 완전히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합성 의약품으로 평가받았던 이 ADC 기술과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영역을 확대했을 때 밸류는 좀 다른 거죠. 거기서 일단은 주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해서 경계했었던 자금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알테우젠까지 오늘 좀 이어진 흐름이 나왔습니다. 7%대.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들도 보면 큰 대여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형주급에서 이제 돌리는 주식들이 하나둘씩 좀 나타나고 있는 걸 봤을 때 분위기 좀 반전 신호가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오 시밀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 82만 8천 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한 16만 2,500원인데 삼총사와 관련되어서 제 전략은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거래대금이 2, 3천억 정도가 붙는지가 이번에 뭐 계속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걸 맞춰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배터리와 바이오 가운데서 가격적인 측면의 프레임과 또 기술 이전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까지 여러 투자 아이디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 배터리 가운데서는 좋은 종목은 싸게, 적당한 종목은 아주 싸게 사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기술 이전, 레고캠 바이오에 이어서 알테오젠까지 긍정적인 소식 주가에 잘 녹아들고 있네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양대 지수 탄력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개장이 1시간 늦었지만 폐장은 동일하게 3시 반이죠. 자, 오후장까지 열심히 또 잘 토마토 증권통과 달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